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는 0.6% 올랐고요. S&P도 0.6, 나스닥 지수는 0.4%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장은 전약 후 강이었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일단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지만 점점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뭐 그에 대한 분석들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고 확대가 되면 분명히 이게 국제 유가와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악재가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도 이제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또 본격화 되거든요. 3분기 실적 시즌. 그래서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증시를 달래는 뭐 이런 류의 멘트들을 또 많이들 해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안도감을 줬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고용 보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신규 일자리는 예상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나왔습니다. ADP 고용 변화와 비슷한 수치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긴장을 많이 했는데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그래서 금요일장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분위기를 보면 금요일과 오늘장 보면 악재와 호재가 같이 있고 그중에서도 악재가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 호재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2배 나왔고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간 둔화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둔화된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큰 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하락한 데 대해서 이제 오르고픈 이런 심리가 있고 그 명분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좀 갖다 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라는 느낌이 요 이틀 거래를 통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 그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번에 물가지표가 집중된 한 주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뭐 웰스파고, JP모건, 시티그룹 등 주요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닝 시즌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구간인데 일단 첫 출발은 이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간밤에 나왔던 그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날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반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50년 만에 거의 최대 규모의 지금 뭐 서로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간밤에 4%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뭔가 주요 산유국은 아닌데 왜 이게 국제 유가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서는 하마스를 지원하는 국가가 이란이죠.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첫 공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거 배후 세력은 이란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에서는 우리는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냥 다들 심증으로 이거는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 배후 세력일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뭐 이란으로 이어진다던가 또다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국제 유가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죠.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다 보니까 또 그런 점들 앞으로의 일까지도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또 하나 그러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명분이 사실은 없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후가 이란이라는 그 근거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미국이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화해 모드로 많이 만들고 있고 거의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되려고 하는데 이란에서는 그거를 못 본다라는 거죠. 그것을 약간 방해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약간 평화적인 관계, 그런 관계 개선 이게 실패를 해버리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이제 이쪽에 서게 됐을 때, 이란과 이쪽 편에 서게 됐을 때 이 역시도 또 국제 유가의 상승을 자극할 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국제 유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 유가 급등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란을 또 공격했을 때,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또 깨졌을 때, 막 이걸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많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미국 정부와 각국 중앙은행들은 또 다시 금리를 높여야 될 텐데, 될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과연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게 금리를 또 낮추는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호황제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막 다들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보기에는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나면 처음에는 다들 막 두려워하고 뭐 이러지만, 결국 그걸 또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방산 물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뒤에서는 또 그 수혜를 보는 국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셈법들을 막 계산을 함에 있어서 뭔가 지금은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이고, 또 하마스가 우리는 이제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지금부터 또 휴전협정 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렇게 꼬리를 약간 내리는 그런 분위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잘 해결된다면 증시의 충격이 좀 제한적으로 그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엄청난 악재다. 앞으로 그래서 뭐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게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다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흐름들을 좀 보시면, 방산주들 오늘 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기업들 뭐 8, 9%씩 올랐는데요. 방산주 그랬고, 뭐 에너지주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 기대감 때문일 거고, 방산주들은 이제 무기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 날파리가 돌고 있네요. 네, 방산주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고, 항공주는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는 가장 비싼 제트유를 쓰기 때문에 유가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 하나, 그리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뭐 그쪽 항공을 향하는 항공편들이 다 취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항공주는 또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이 되면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유가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그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이에 따른 긴축 우려로 포인트가 맞춰졌으면 국채 수익률은 올랐을 거예요. 그게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심리를 볼 수 있는데, 하필 컬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거든요, 월요일이. 그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이 인플레 쪽으로 향하느냐를 볼 수 있는 게 국채 수익률인데, 휴장을 하면서 못 봤는데, 시장에서는 아마도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화요일장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뭐 이러면서 연준 인사들은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뭐 부의장도 그렇고 뭐 다양한 연준 인사들이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 특히 장기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이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국채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류의 멘트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색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니까 연준에서도 시장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은 올랐고요. 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는 유가와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나오는 대로 제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계속 정리를 해드릴게요.